하창원 본부장부터 어떤 네. 내용을 준비하셨는지 화면 볼까요? 네, 저는 농산물 쪽을 좀 계속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말에 농산물 또 올랐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랑 생산량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저는 생산량이 좀 올해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작황이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이 기조가 올해부터 딱 떠오른 게 아니라 작년에도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생산량들이 사실 그렇게까지 막 좋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가뭄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중국이라는 홍수 이런 이벤트가 있었고, 인도도 지금 가뭄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작황 부진이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세계의 이제 곡창지대로 불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파종 시기를 놓쳤고, 지금 이 생산에 대한 이런 차질도 있지만 지금 이제 해운이나 이런 운하이 또 막히게 되다 보니까 그런 관리 차원을 조금 하다 보니까 이제 겨울에 또 할 수 있는 겨울 파종까지도 지금 우려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 경작지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작황이 우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 생산량이 이제 원활하게 공급이 되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이게 먹는 거다 보니까 다른 이제 자원 같은 경우는 부족하다 보면은 어떻게든 뭐 당연히 산업에는 차질이 생기겠지만 먹는 거는 그게 막 밀어두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거고, 가격 정도가 또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우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생산량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주요국들에서 이제 빗장을 잠그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죠. 뭐 최근에 밀도 이제 수출 제한이 있었고, 팜유 관련된 부분에서도 사실 수출 제한들이 나오면서 좀 이벤트가 되고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다른 곡물들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육개도 이제 그 수출 제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좀 가격의 상승폭들이 강한 것처럼 지금 대부분의 이런 곡물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수출 제한에 걸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되게 됐을 땐 또 다시 이제 유통되는 양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그러한 기조가 유지가 되면은 뭐 돼지고기, 닭고기, 뭐 소고기 전부 다 또 가격이 높아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기조가 사실 좀 어느 정도 피크를 쳤다라는 얘기도 지금 뭐 나오고는 있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또 다른 섹터에서도 가격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파생적인 영향들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보게 됐을 때 다른 원자재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곡물은 조금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후 변화랑 이제 작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분명 자국 보호위에서 수출에 대한 이런 제한에 대한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으로 보게 됐을 때,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곡물이 과거에는 많이 생산을 했지만 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제 수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수입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자국에서 이제 생산해서 소화하는 이 양 자체가 뭐 1%도 안 된다라는 기사도 최근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보게 됐을 때 이런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게 하나의 큰 섹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료 곡물이 일단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고기, 육개, 뭐 이제 뭐 오리까지 뭐 대부분의 이런 관련된 업종들이 상승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식탁 물가를 올리게 되는 주요 또 계기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섹터의 순환매들 흐름들을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주로는 이지홀딩스, 뭐 신성홀딩스, 한일사료, 팜스토리 등등 굉장히 좀 많은 종목군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이지홀딩스랑 선진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진 저도 좀 계속 보고 있어요. 네, 돼지고기 쪽이 가격이 전달 대비해서도 20% 넘게 상승을 했고, 지금 저는 외식에 대한 수요가 단순간에 늘어났다기보다는 지금 이건 구조적인 상승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뭐 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도 같이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뭐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팜스토리, 정다운, 마니커 이런 대부분의 이제 관련된 회사들 상장사의 지주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지주 회사격인 이 회사의 가치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뭐 매출이 약 2조에 달하고 영업이익 1,000억 수준이고 PBR 같은 경우도 0.5배에서 6배 사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가격적인 매력도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전략은 이제 역시 곡물 얘기 또 해주셨고, 기업은 선진하고 이지홀딩스 이렇게 정해주셨네요.
김명민 매니저의 오늘 시장 전략 뭐 어떤 네. 내용인지 볼까요? 여기는 수소경제, 네. 친환경 추경 매수 이렇게 전략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죠? 네, 어저께 이제 그 임시국회에서 그 추경? 소상공인 이제 지원과 관련된 추경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네네네. 그 전에 이제 통과된 법안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수소경제 육성법이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좀 뒷북일 수 있는데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뭐 최근에 크게 움직인 게 없거든요. 추경 매수라고 말씀을 좀 드리지만 어차피 이제 태양광도 엄청나게 이제 막 이슈가 부각이 되고 난 이후에도 급등이 나오고 하는 걸 보면 이 친환경 섹터 쪽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순환매를 좀 대비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수소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좀 눈여겨보자라는 포인트고요.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이제 110대 국정과제를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네. 그 안에 또 포함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소 경제 육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조금 이제 이채로운 게 전 정부 문재인 정권 때 이제 수소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워낙 좀 강조를 많이 했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하고는 상당히 좀 대비되는 그런 행보들을 하고 있는데 중첩되는 거가 이제 또 수소 경제와 관련된 포인트이기 때문에 친환경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성향이 결코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걸 이제 강하게 오히려 저는 좀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 거대 야당이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지지를 좀 하면서 국회 본회의가 이제 통과가 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주까지 국내 굴지의 이제 대기업들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이제 윤석열 정부 5년간 대한민국이 이제 천조국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1,000조 원이 넘는 이제 투자 계획이 지금 발표가 된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SK그룹이라든지 두산그룹이 이 수소 경제 생태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통과된 이제 수소 경제 육성이나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몇몇 가지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가 청정 수소 인증제 그리고 이제 그 생산 비율을 일정 비율 이제 발전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수소 생산 비율을 이제 일정 정도 비율로 이제 유지해야 되는 걸 이제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시장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이제 만들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당연히 대기업들도 투자하겠다. 정책적인 어떤 지원도 같이 이제 따라가겠다. 봐야 되겠죠, 종목들을. 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거고요. 대표적인 종목들 보면 이제 두산 퓨얼셀이 가장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이제 적극적으로 좀 진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두산 퓨얼셀 보면 될 것 같고 두산 퓨얼셀하고 이제 조금 비슷한 이제 그 수소 연료전지 만드는 S퓨얼셀, 그다음에 이제 SK그룹에서는 부생수소 생산도 하고 뭐 보관도 하고 유통도 하는 SK가스, 그다음에 이제 효성 첨단 소재, 코오롱 인더 뭐 이런 종목들을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를 조금 해드리고 싶고 탑픽 종목을 좀 꼽아드리면 조금 작은 종목 중에 S퓨얼셀 하나 이제 선정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코오롱 인더 또 두 종목을 한번 탑픽 종목으로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L셀, 뭐 어떻게 되죠? 코오롱 인더. 코오롱 인더. 네. 네, 이렇게 수소 경제 이슈도 이미 추경이라는 뭐 그런 국회 본회의 통과하고 뭐 정책이 좀 빨라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그쪽 섹터를 보시는군요. 자, 김영민 매니저는 오늘 고생하셨고 이벤트는 네, 오늘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있으니까요. 한 주 전략도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